차장. 다음은 이제 경제뉴스 좀 전해주시죠. 네, 먼저 그 조선일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. 그 최근에 이제 은행에 가면 거의 만기하면은 되게 1년이라는 게 거의 공식화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뭐 만기가 짧은 것을 좋아해서 어떤 경우에는 1년짜리 정기예금이 그 오히려 2년, 3년 만기인 것보다 더 금리가 높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. 그리고 만기가 길어봐야 되게 2년 이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. 그러게요. 상식적으로 돈을 오래 놔둬야 금리도 그렇죠.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, 않더라고요. 예. 지금 그래서 뭐 국내 그 저축액, 은행 저축액 중에 한 6%만이 2년 이상이고 나머지 94%는 전부 2년 미만 만기인 건데요. 금융당국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 장기 주식 상품을 현재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연내 도입이 목표인데요. 제형 펀드라고 합니다. 이름은. 그래서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상대로 해서 주식형 펀드에 10년 이상 적립 투자를 했을 경우에 40%까지 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. 근데 좀 특이하긴 하네요. 왜냐면 연봉이 좀 많은 분들은 10년을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묻을 수 네. 있지만 조금 네. 상대적으로 좀 소득이 적거나 이런 네. 분들은 길게 안 가고 또 오히려 장기적인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요? 그렇죠. 네. 그런데 이제 그 고소득자에게 이제 세금 혜택을 줄 경우에 아, 이거 형평성 세금 문제가 혜택이니까. 제기될 수 있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저소득층에 많은 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중앙일보는 마크 파버 리미티드 회장이죠. 그 월가의 그 유명한 그 이코노미스트 중에 한 명인데요. 워낙 그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해서 미스터 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. 네. 이분이 최근에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잇따라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유럽의 그 재정이기 때문에 모든 그 경제 전문가들이 눈이 유럽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네. 사실은 중국의 그 실물 그 경기가 둔화되는 게 이게 세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잇따라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. 그 중국의 경제 정책에 간판하면 그 바오바 정책이라고 해서 성장률 8%를 그 유지하는 게 이제 그 중국의 간판 경제 정책인데요. 그 중국 같은 경우 농촌에서 도시로 이제 일자를 찾아서 많이 그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? 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연성장률 8%를 꾸준히 유지를 해야 돼서 중국 정부가 이걸 그 유지를 해왔는데 2분기 같은 경우 그 8%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.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중국 경제가 그 상당히 그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그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그 보이스피싱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. 다 받아봤죠. 다 받아봤을 목소리도 거예요. 익숙해요. 네. 네.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많은 정부에서도 네. 대책을 내고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를 하면서 사실 그 진짜 그 속기가 쉬운데요. 어르신들은 많이 피해 그렇습니다. 보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름을 연세대로 대고 맞습니다. 구체적으로 하니까 네. 속을 수 있을 것 예, 같아요. 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최근에 그 카드사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보험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. 현대카드에도 이런 상품이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도 그 여성과 56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일부 수수료를 받고 그 보험을 들어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는 그 보상을 해주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. 한번 가입하실 때 한번 잘 고려해보면 살펴보고 될 것 같아요. 고려해보면 예, 될 것 이것도 뭐 같습니다. 경제뉴스 같은데 그 네. 인터넷에서 와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좀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? 예, 그렇습니다. 최근에 그 경제부처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이제 많이 됐었는데요. 지금 현재로서는 술이라는 게 세계 어느 나라나 유통 경로를 이제 보건상의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청소년의 음주 문제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. 인터넷 같은 경우에 현재 전통주만 지금 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농협이라든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직판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하루에 종례는 50병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한 사람당 50병이요? 그렇습니다. 예, 100병으로 이제 선물용 수요가 많아서 확대가 됐는데 이거를 와인까지 판매하겠다. 와인 판매도 허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최근의 방침. 1인당 50병이면 사실 꽤 적은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개인 용도로는. 네. 근데 와인은 금액 뜬 건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왜 허용을 한 건지 궁금하네요. 근데 이제 와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FTA를 와인의 이제 주 생산국으로 유명한 데가 칠레죠. 그다음에 EU, 미국 등인데 여기랑 전부 우리가 이제 FTA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값이 잘 안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 관리 차원에서 그러면 인터넷에서 이제 판매를 허용할 경우에 유통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와인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에서 이제 정부는 인터넷 판매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. 예.
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가격이 안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수입상들이 그 마진을 좀 챙겼던 거 아닌가요, 그러면?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 와인가격이 좀 비싸요. 그럼 이 수입업자들이 좀 맞아요. 반발할 것 네. 같아요. 네, 뭐 수입업체뿐만 아니고 뭐 일단 그 정부 내에서도 국세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렇죠? 일단 국세청 차원에서 이제 세원 관리하는 게 이제 가장 네. 큰 문제인데 이게 인터넷으로 와인 판매 수입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터넷에 판매를 할 경우에 이제 무자료 거래라든지 이런 그 세원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세청의 논리가 그 전통주 시장이 한 37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, 연간. 근데 와인은 3천억 시장인데 비교가 안 되네요. 어. 그 전통주를 우리가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보호해 주는 거야. 그 국가적인 네. 자산이고 하니까 되지만 와인은 그래도 그 수입이 있는 분들이 마시고 시장이 3천억이나 되는데 이게 국가가 이런 그 인터넷 판매까지 허용하면서 와인을 술 산업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어디냐라는 게 이제 국세청의 그간의 근데 논리였어요. 사실 와인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대중화가 네, 많이 요즘 많이 됐는데 나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. 그러니까 외국 그렇습니다. 나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. 사실은 그 단계, 유통 단계 좀 조절이 돼야 될 것 예, 같아요.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뭐 몇천 원 하는 게 여기 와서는 몇만 원 또 심지어 네, 그 호텔 같은 많이 데서는 붙더라고요. 몇십만 원씩 받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. 아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. 아무튼 뭐 인터넷 판매를 뭐 계획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뭐 그 가격이 안정이 돼서 좀 싸게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사랑의 쌀 운동 나눔 운동본부라는 거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답니다. 이 밥차 하던 그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됐답니다. 그래서 이제 중단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걸 좀 위해서 좀 그 기부 운동이 좀 벌어졌다고 해요. 아, 다행이네요. 그 예. 김장훈 씨가 좀 네. 대표적으로 좀 기부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도 요즘 좀 사정이 어려운 것 같은데 2억 원을 좀 기부하기로 했다는 걸 훈훈한 소식입니다. 워낙 기부천사로 많이 알려진 분이잖아요. 네. 예. 그거 말고도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예전에 왜 짜장면 배달하면서 어려운 아이들 도왔던 김우수 씨, 아, 예, 그분이 돌아가셨죠. 예. 예. 그분 일대 그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9월에 개봉한다고 하네요. 예, 뭐 최수종 씨가 네. 또 거기 뭐 무료로 다 출연해서 또 그것도 그렇죠. 화제가 되고 십시일반 있습니다. 다들 많이 도왔답니다. 예, 아무튼 뭐 이거 시청자들께서 다들 뭐 요즘 경제도 안 좋아서 살림이 좀 어렵겠지만 어려운 일에 대해서 좀 한번 주변 살펴보고 좀 한번 도움의 손길 한번 들어서 어떨까 싶습니다.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.